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지 않나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 출신 이상민 의원입니다. 5선의 지역구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현 정치 구조의 수혜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일 겁니다. 그런 중진 의원이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어쩌면 한국 정치의 고질적 결함으로부터 저 자신도 빠져나오기 어려웠고, 거기에 패거리 정치들이 더욱더 악화되고 심화되는 이런 현실을 볼 때 그대로 둬서는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 상대를 보고 정치를 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어떤 사회적 합의점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자기 당내 또는 자기 당 지지 세력의 당성들의 목소리를 뒷받침해서 당대표가 또는 대선 후보가 된다든가 더욱더 한국의 고질적인 결함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다양한 정치 세력, 건강한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고 출연하고 목소리 내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고품질의 정치 서비스 경쟁을 통하여 한국 정치를 혁신하고자 하는데 패키지 법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정치 개혁을 위한 법안, 정확히 어떤 법인가요? 첫 번째 그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중앙당이 하나 있고 그 5개 시도당 이상이 구비돼야 되고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과잉 규제다.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도 그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을 뽑는 300명은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고 지역구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지역구도 지금의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한 선거구에서 4명 내지 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회법은 국회 내에서 원내 정당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교수단체 20석 이상이 현재는 돼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기능적인 편의적인 제도가 소수당의 원내 활동을 제약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현재의 20석 이상을 10석 이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의 배분이 1당, 2당 중심의 배분 구조를 갖고 있는데 소수당한테 더 많이, 더 먼저 배분할 수 있도록 역진적으로 바꿨습니다. 지난해 6월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차별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의 평등법 발의하셨습니다. 현재 법안 처리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의지가 있으신지요? 이것도 국회의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법안이 지금 작년 6월 달에 제출을 해서 그때 변희수 하사 사건이 있었고 뭐 등등 무슨 이런저런 사건이 있고 그럴 땐 반짝하다가 아예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도 안 하고 공청회도 안 합니다. 이 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데 음. 그런 점에서 법사위원들의 맹성이 필요하고 양당의 교수단체 원내대표도 아주 강력히 촉구도 합니다. 불평등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시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 일반법인데 이거가 법 제정하는 거를 머뭇거리고 또 특정 종교가 세력이 반대한다고 해서 머뭇거리고 눈치 보고 하는 건 정치인들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국회 밖에 있는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또 관련 전문가들 동원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이 정치적으로 동력이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네. 계속 불을 지펴야 되겠죠. 이 국민의힘이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개편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어쨌든 21대 국회에서는 170명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가부 폐지는 민주당은 절대 반대입니다. 저부터도 반대고. 그걸 뻔히 알면서 법률안으로 제출하겠다는 얘기는 뭐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한다든가 뭐 재외통포청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리 들어가 있어도 결국은 전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내는 것에 불과하다. 아마 자신들의 그 이번 순방외교에 몰려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막말 파동 뭐 이런 등등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가부 폐지라는 그런 극약 처방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여가부에 폐지한다는 것은 여가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잘하도록 기능을 보강해주고 예산도 더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보강하는 조치를 해야지 없애야 되겠다. 이유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약 다 지킬 겁니까? 공약 못 지킨 공약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인수위 때부터 불을 지펴가지고 정부 출범하고 하든지 전 부처의 장관들을 다 임명했지 않습니까? 네. 여가부 장관도 임명을 했고 근데 불과 지금 5개월 4-5개월 돼서 뭐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 그러면 너무 뜬금없는 거죠. 18년 경력의 정치인으로서 초보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본인이 말한 대로 하는 것을 100% 지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공정과 상식으로 정치권에 진입을 했고 뭐 다른 것도 없이 대선 후보가 됐고 또 대통령까지 당선됐지 않았습니까? 공정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잣대가 통일해야 됩니다. 상식이라는 기준에 늘 자신의 언동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아니다고 하거나 관심 없다고 한다든가 민생에 집중하느라고 그거는 신문기사를 못 봤다고 하든가 뭐 이런 새빨간 거짓말은 저 대통령을 스스로 벌거벗은 대통령으로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다. 5년이라는 기간 이제 뭐 5년도 안 됐죠. 안 남았죠. 그 기간은 금방 가는데 그때 그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건 결국 국민들로부터의 신뢰와 기대, 지지인데 그거는 본인이 얘기했듯이 공정과 상식, 협치와 통합 이것을 하나하나 행동을 거기에 맞추기를 바랍니다.